안녕하세요. 고백하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채널 K, 즉 이제 키움증권 채널에서 보시면 네, 어제 날짜 7월 30일 날 어제 저녁 6시부터 1시간 반 정도 키움증권의 그 유동원 글로벌 리서치 팀장, 줄여서 유동원 이사라고도 하는데, 유동원의 글로벌 주식 아카데미 이번 달 주제는 알쏭달쏭 중국, 탄탄대로 미국이라는 주제로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에 관련돼서 글로벌적인 펀더멘탈 리스트로서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동영상 보시려면 아까 그 채널 K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셔도 되고요. 여기서 보시는 링크 들어가셔서 키움증권 사이트 들어가셔서 동영상하고 그 발표했던 자료 보시고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목은 알쏭달쏭 중국, 탄탄대로 미국, 부제가 급격한 금리 하락 이후 글로벌 투자 전략. 즉 이제 미국도 이제 그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까지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도 할 것 같고요. 네, 일본은 이번에 안 한다고 했는데 일본 더 할 게 있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상을 했죠. 이렇게 금리가 특히 미국만 봤을 때 10년 동안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10년 동안 금리를 올려왔다가 이제 떨어뜨리는 변화죠. 10년 만의 변화죠. 10년 만에 급격한 변화라고 보는 겁니다. 이 유동원 이사께서는 그래서 급격한 금리 하락이라는 이런 표현을 했고요. 네, 그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그 유동원 이사의 그 어떤 자신만의 모델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 나스닥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의 글로벌 시총 비중, 그러니까 전체 지구상 모든 그 주요한 그 주식시장의 주가들의 시가총액 전체에서 나스닥이 몇 퍼센트냐? 16.04%라는 거고요. 근데 현재 지수는 8,239포인트고, 그리고 이분 나름의 어떤 그 계산 방식에 의해서 나온 적정 지수, 즉 9,925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고요. 그걸로 따졌을 때 지금 20.5% 정도 더 올라갈 그 룸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잔존 가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셨다시피 20.5%였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다우 같은 경우에 미국 다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16.4%죠. 16.4%.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저도 헷갈리네요. 몇 점? 11.6%죠. 네. 이렇게 이분 나름의 모델에 의해서 얼마나 더 올라갈 룸이 남았느냐 판단해 봤을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선진국 시장이라고 그 분류한 것들이에요. 뭐 독일의 닥스, 스페인의 아이벡스, 미국의 나스닥, 그다음 미국의 다우, 그다음에 미국의 S&P 500, 뭐 일본의 니케이, 프랑스의 깍그, 뭐 싱가포르의 STI, 뭐 이렇게 해서 이것들의 상승 여력이 뭐 평균은 14.4%라는 겁니다. 제가 뭐 잘 보는 거는 이제 S&P 500인데 S&P 500 같은 경우도 10.7%인데요. 이게
지금 연초 대비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는 20% 넘었어요. 근데 이제 10.7%까지 룸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고요. 신흥국 보시면은 브라질의 뭐 아이보스, 러시아의 RTSI, 뭐 중국의 SG 컴프, 그리고 심천이죠. 심천 종합지수, 한국의 코스피, 한국의 코스닥,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 중국의 항생, 뭐 대만의 TWS, 이게 무슨 가권 지수인가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중국 CSI, 그다음 남아공, 아르헨티나, 인도 이렇게 해서 신흥국을 따로 분류했을 때 상승 여력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에 브라질 27.7, 뭐 그다음에 한국 코스피 22.8이나 되네요. 우리도 많이 되네요. 네, 중국 심천 같은 경우 23.1, 중국 그 상하이 같은 경우에 21.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보면은 신흥국 시장도 서브토탈 보시면은 21.1%예요. 그래서 글로벌 전체로 치면은 15.7%의 그 이분 나름의 모델에 의하면은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투자할 여력이 있다. 라는 보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분의 그 논리를 따라가는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위에서 잔존가치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식스센스 모델이라고 있어요. 이분의 모델이 두 가지예요. 위에서 보셨던 잔존가치 모델, 그 다음에 식스센스 모델. 6가지의 기준으로 경제 지표를 점검해 봐서 그래서 해당 국가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판단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각 기준의 관점에서 매력도를 평가해 최저 마이너스 1점에서 최고 플러스 1.0점을 부여해서 그걸 합해서 네, 총점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3이면은 매도한다. 총점 마이너스 2.5에서 플러스 2.5이면 중립적인 차원이고 총점 3에서 6점이면은 매수하는 전략을 한다. 라는 이런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예를 들어서 PER, PBR 뭐 같은 거, ROE, 이익 모멘텀, 12개월 선행 EPS와 이익 수정 비율을 가지고 하는 거, 유동성, M2 증가율, 뭐 기준금리, 국채금리 등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경기 선행 지표, OECD 경기 선행 지수, 신규 주택 건설 등, 주식 선호도,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 배당 수익률 대 예금 수익률 비교 등, 그다음에 정책 환경, 재정 정책 사용 여력, GDP 대비 정부 부채, 통화 정책 사용 여력, 기준금리 추이 등 해서 이분 펀더멘털리스트답게 이렇게 5 거시적인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2가지 모델을 가지고 주식에 대한 본인의 그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나름 요약한 걸 보면은 지금 이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연준 기준금리 인하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달러 약세 기조가 전환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당연히 뭐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은 그 나라의 그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97, 98 이런데 90 초반대 93, 94까지도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는 지금 원화를 가지고 있는 거를 그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을 더 투자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서 못하고 있는데 언제 살까? 그래서 환율이 조금 낮아졌을 때 사고 싶은데 지금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려고요. 네, 이제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니까 저도 그 떨어질 것 같은 시점을 좀 기다렸다가 제 나름대로 어떤 그 환율대가 있거든요. 사야 되겠다는 환율대가 있는데 그 환율대 오면은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투자를 하려고요. 더 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신흥국 투자를 이제는 좀 늘릴 시점이다. 그러나 선진국, 신흥국
8대2 비율을 지켜야 된다. 경제 시스템이 건전한 게 선진국이다. 진흥국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기업의 이윤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기본이 된 것이 선진국의 기업들이다. 신흥국의 기업들에 비해서 선진국의 경제 시스템과 어떤 기업의 어떤 배당 정책 같은 게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흥국 투자를 늘릴 시점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달러 약세 때문에, 하지만 선진국 신흥국 비중 8대2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신흥국이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미국 너무 오른 게 아닌가라고 봤을 때, 아까 보셨지만 잔존가치 모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S&P 500 같은 경우에 상승률이 20% 남았었는데 지금 10%까지로 내려왔죠. 그래서 꼭지에 가까워진 거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신흥국들은 여전히 20%를 유지하고 있다 라는 점이 전체 글로벌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매수 포인트를 놓지 않아야 할 그런 이유가 된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중국도 나름의 경제를 다루는 기술이 이제는 대단하기 때문에 결과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할 것이란 겁니다. 내수를 늘리고 중국도 금리를 내리고, 그래서 중국도 혹시나 경기가 약간 둔화될 수 있겠지만 침체로는 빠지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주가도 마찬가지죠. 약간의 그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다시 올라갈 것이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51분 40초 정도 부분에 이런 말씀하세요. 2008년과 같은 그런 경기 침체 상황이 아닌 지금 현재 경기 둔화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2분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 2분기 기업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좋은 기업들도 있지만 약간 마이너스잖아요. 팩트셋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런 약간의 침체 상황이죠. 둔화되는 상황이죠. 침체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다. 뭐 내일 이제 내릴 것 같은데 내리면 왜 좋으냐 하면 금리를 내린 만큼의 주식 매력도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경기 둔화 때문에 주식이 조금 매력도 떨어지겠지만 그러나 금리를 내리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 만큼의 주식의 매력도 상승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만든 동영상에서도 한번 밝혀드린 바 있는데, 네, 제 영상 중에 플레이리스트의 리포트 분석에 들어가시면요, 당신에게 머니를 만들어줄 이번 어닝 리세션이라는 영상이 있었죠. 보신 분 거의 없으시지만, 네, 이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중간에 중간 그래프에 보시면 경기 침체가 아닌 둔화 상태, 즉 EPS가 마이너스 10% 그 정도 내외일 때에도 저렇게 상승한다는 거, S&P 500의 그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에 대한 이런 아주 어닝 리세션 때문이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진 것만 아니다라는 이런 그런 특별한 발견을 한 이 내용에 대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폭락하거나 미국도 마찬가지로 폭락하거나 침체로 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임금 상승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낮은 실업률 역시 유지되고 있죠. 그다음에 GDP 상승률도 2% 이상을 유지되고 있고 미국도 뭐 셰일가스 혁명을 포함해서 에너지마저도 이제는 수출국으로 되어가고 있고 더욱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당연히 뭐 GDP가 낮아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미국도 연착륙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S&P 500이 뭐 꼭지냐 아니냐 해서 비록 뭐 꼭지는 아니겠지만 약간의 조정, 5% 내지는 좀 많이 봐서는 10% 정도의 조정을 받겠지만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식스센스 모델 적용했을 때도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립이거든요. 그래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연말이 가서는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두 번 내리게 되면은 25bp를 두 번 내리게 되면 2.0%가 되는데, 미국 기준금리가, 이것은 미국의 배당 수익률 S&P 500 기준인데 2.2%보다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이나 예금하는 것보다는 주식을 해서 배당만 받아 먹어도,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고 배당만 받아 먹어도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 나올수록 이런 것이 유지가 된다면은 당연히 주식 매력도는 낮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글로벌도 20%는 유지하자라는 게 이번 그 강연의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지금 약간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해도 이제 그 실적 증가율 같은 것이 우상향하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그 매수할 때 이제 매수 넣는 그 체결 가격을 굉장히 조금 낮게 해서, 비록 체결이 잘 안 되더라도 조금 낮게 해서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걸 유지를 하게 생각이고, 또 그 지금 금리 내림에 의해서 미국 달러 약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달러가 지금 환전하지 않고 조금 있다가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그때 돼서 환전을 해서 미국 투자를 조금 더 물론 보수적인 기존을 유지하면서 늘려갈 생각입니다. 식스센스 모델상의 미국 총점은 플러스 2.5점입니다. 근데 2.5점이더라도 일단은 중립이고요. 3점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3점이 이제 매수 추천하는 구간인데 2.5점이니까 거의 뭐 매수 쪽으로 와 있는 중립인 거죠. 신흥국 ETF 리스트 몇 가지 하고 있고요. 저는 ETF에 관심이 없어서 아직은요. 그래서 잘 관심이 없는데요. 뭐 실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종목도 몇 가지 이제 추천하고 계시는데요. 보시면 윤기실리콘, 진코솔라, 캐나디안 솔라, 모건식품, 윈스푸드, 이것도 돼지고기 업체네요. 신시어류허, 돼지사료, 티엔방식품, 돼지고기 관련주 중 최고의 매력도라고 하네요. 일단 아직은 저는 중국 주식 관심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장시정방과학이, 이것도 돼지고기 관련 또 사료업체네요. 통웨이, 이것도 돼지고기고요. 항저우 하이크비전, 이건 뭡니까? 세계 최대 규모의 비디오 감시 카메라 개발 제조 판매 업체랍니다. CCTV 업체인가봐요. 상해자동차, 비아디, 전기차죠. 세계 1위죠, 이 회사가. 길리자동차. 미국 종목도 있는데요. 바이오젠. 한번 좀 볼까요? 식이질환 및 자가면역질환, 면역학 및 신경학 분야 치료법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시스코 시스템즈, 잘 아실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뭐 고점 대비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지만, 그래서 AMD랑 조금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죠. 저는 너무 그 PR이 높아서 관심을 못 가지고 있죠.
페이스북. 네, 저는 보안 문제 있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리고 리브라 같은 경우에도, 네, 조금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요. 싫어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구글, 알파벳. 좋아하죠, 제가. 아멕스. 카드 회사인데, 모르겠어요. 비자나 마스터는 괜찮아 보이는데, 아멕스는 제가 제 기준에 안 들어와 있는 걸 보면은, 네, 조금 숫자가 안 좋은가 봅니다. 자세하게 안 보겠습니다. JP 모건. 네, 미국의 금융 대표라고 볼 수 있죠. 제일 좋아 보입니다. 아마존. 너무 비싸죠? ASML. 좋죠. 좋은데, ASML 장비 없으면 노광 장비 만드는 세계 최고의 업체죠. 네. 보세요. 84년도에 설립된 네덜란드계 반도체 장비 업체다. 반도체 제조 장비를 개발, 생산 및 판매하며 특히 반도체 산업의 필수 요소인 노광 시스템을 통한 칩 생산 장비에 특화되어 있다. 보시면은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죠. 보시면은 10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을 가능하게는 EUV 장비, 극자외선 장비, EUV 포토 리지스터를 수출하겠다는 게 일본의 요즘 하는 짓이잖아요. 네. 그 EUV를 위한 장비를 이 회사에서 만들어요. 만약에 ASML 같은 회사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수출 안 한다면은 정말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얘는 국산화 진짜 할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가 그런 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랑. 이렇게 추천까지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받아들이는 내용,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제가 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할 만하다 싶어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요약식으로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저는 이제 선진국 신흥국 8대2 지켜야 한다는 거 동의하고요. 그 선진국은 이제 미국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뭐 독일도 하고 싶고 일본도 소프트뱅크 같은 데 하고 싶은데 아직은 못 하고 있고, 신흥국은 중국은 좀 네, 아직 사회주의 국가이고 좀 깔끔하지 않은 측면이 아직 있는 것 같아서 중국은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신흥국은 한국만. 제가 실제로는 지금 미국 대 한국 비중이 2대 1이에요. 원래 1대 1이었다가 지금 비중을 조절하고 있는데 이렇게 8대 2, 다시 말해서 4대 1 수준으로 이제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 투자를 좀 안 하고 있고, 원화가 생기면 이제 달러화로 환전해서 미국 쪽으로 이제 환전을 해서 투자를 더 늘려서 미국, 한국을 4대 1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달러가 약세화가 되면은 환율이 떨어질 테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환전을 해가면서 4대 1로 만들 계획입니다. 네,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뭐 제 영상보다는 이분 영상 꼭 가서 한번 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되실 거고, 혹시나 이제 미국 주식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네, 이분 영상을 꼭 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백하려였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